종로에서 충무로까지 세로로 길게 도심을 관통하며 자리 잡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운상가인데요. 최근 세운상가 주변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일환으로 바로 그 옆에 아주 큼지막한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전용 면적 약 15평 내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분양이 되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분양가가 무려 10억 원짜리이며 전세 가격은 7억, 월세 역시도 월 200만 원이나 되는 엄청 비싼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좋은 위치야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이 있으니 비싼 가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곳곳에서 들리며 전세 사기 등 부동산에 대한 불안한 뉴스도 많이 들리는데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내에 파견된 해외 주재원 같은 외국인들이라면 모를까 저런 비싼 월세를 자기 돈으로 꼬박꼬박 내면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미친놈이 과연 있긴 할까 싶은 이곳에 지금 제가 석 달째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내면서 말입니다. 여길 계약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전에 살고 있었던 곳은 안국역 근처에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0만 원짜리 약 10평 남짓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내 사무실과 매우 가까우며 또한 안국역과 바로 연결되는 좋은 위치이다 보니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집사람이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아주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좋기만 했던 그곳도 몇 해를 살다 보니 불만족스러운 면들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불편했던 것이 바로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창문이 한쪽 면으로만 나와 있어서 바람길이 항상 막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게다가 활짝 열리지 않고 반만 열리는 창문이다 보니 환기가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창문을 설치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만 돼도 집안은 한여름같이 더워서 안에 들어가기가 때로는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살림이 늘어나면서부터 공간이 점점 부족하다 보니 나보다 더 많은 옷이 필요한 집사람이 여기저기 옷을 구겨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중에만 거주하는 임시거처로서는 아주 좋은 훌륭한 공간이지만 본격적으로 살림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아쉬운 공간이다 보니 오래 있을 곳은 아니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는지라 소꿉장난하는 듯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사를 고민하기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으며 이사할 마음이 굳어졌다면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이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곳으로 이사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참 제가 봐도 핑계 빌드업은 정말 오지게 잘 짰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고 원하는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보다 공간이 넓어 집사람을 위한 옷방을 할애할 수 있는가?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하지만 이건 이사에 대한 저의 핑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창문이 활짝 열리며 환기가 잘 되는가? 세 번째, 전에 살고 있던 안국역 오피스텔처럼 교통이 편리한가? 네 번째, 종로 상가에 있는 내 사무실까지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한가? 이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집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조건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았었는데 다섯 번째, 내가 감당할 수준의 월세인가? 사실 100만 원 더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꽤나 벅찬 금액이라는 것을 계약을 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세 200만 원은 생각보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소득과 아주 비슷한 수준이지요. 게다가 1년만 해도 되는 계약을 저는 바보같이 2년 계약으로 시원하게 해버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 2년이면 무려 4,800만 원을 월세로만 꼬박꼬박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계약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실감이 오진 않았는데 이사 당일부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에 비하면야 돈벌이가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여파가 남아있어서 삶의 질 따위를 생각하며 생활하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하는 일이 주춤하고 있어서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몸테크 차원에서 적어도 2-3년간은 이사하지 말고 버티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학습하며 성장한다고 하는데 왜 저는 항상 깨달음이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고 코로나로 싸대기 시원하게 맞으며 뼈저리게 몸소 배우고 느꼈던 미래를 대비하고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은 청계천에 논일고 있는 잉어 새끼들이 싹 다 물고 갔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 무려 69억이나 빚이 있다는 이상민도 보증금 5천만 원에 200만 원 월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저는 저 정도 빚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랄, 저는 연예인이 아니죠. 정말 가당치도 않은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할까? 이 월세를 안 밀리고 살 수 있을지 앞날이 정말 걱정됩니다.